네가 너무 긴장한 거야. 최소 단위의 워프지. 대단하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도 대단하거든. 자화자찬하는 거 안 들어도 돼. 실제로 이건 진정한 우주 워프라고 할 수도 없어. 많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거든. 그냥 이런 걸 타고 있다고 상상하면 돼. 좀 빠른 엘리베이터 같은 거. 단지 어느 층에 멈추고 어디서 문이 열리는지만 모를 뿐이야. 범위 포장 완료, 비상 제동 완료, 모든 준비 완료.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완전히 착륙했어. 세상에, 우리 비행선? 내 말 들려?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진 않고? 나야. 응? 다 너 때문이야. 검술만큼이나 운전 실력도 형편없네. 워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네 이볼이 제어를 잃고 흩어지고 있었어. 기억나? 그때 네 상태가 조금 이상했어. 내가 널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직 힘들어? 무중력, 어지러움, 감각 이상, 부분 기억 손실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야. 성간 워프에 적응하기 위한 팁을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효과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럼 이것도 엄지수 탓으로 넘기자. 잘 잤어? 지금은 좀 어때? 여섯 시간도 안 됐어. 회복 캡슐의 데이터에 따르면 네 이볼은 이미 안정됐어. 피로감이 사라지면 괜찮을 거야. 우리를 막으려던 사람들은 아마 터널을 조사 중일 거야. 우리가 벌인 소동은 한동안 그들의 시간을 끌기에 충분해. 신노아는 자기 트럭을 수리하고 있어. 이번엔 최소 워프 단위를 거리마다 꽃을 배달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이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날이 밝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쉬어도 돼. 명령조는 여전하네. 지시한 거야. 지시? 너는 안 돼. 저리 가. 뭘 알게 된 거야? 또 뭘 봤어?
나는? 나도 진지하게 묻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봤다면서. 그럼 나는? 그럼 그때 내가 당직설 차례였을 거야. 아니었다면 이든과 신노아가 싸울 때 아마 내가 가운데에 서 있었겠지. 그냥 팀 내에서 싸우면 처벌받는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 어차피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야 손해보지 않는 거라고. 그 녀석들이 싸우는 거 말고 다른 건 못 봤어? 듣고 보니 타임리프 팀은 정말 느슨한 조직 같네. 타임리프 과정 중에 발사원이 없는 우주파를 하나 수신했어.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그 우주파는 출처를 찾을 수는 없지만 해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암호화 방식이 내겐 익숙했거든. 원래 정해진 앵커 포인트와 비슷하지만 다른 좌표를 보내왔어.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신하지 못했지. 어떤 이유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좌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로 인해 착륙 시간의 편차가 좀 커졌고. 200년 좀 넘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 200년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은 물결에 불과해. 그 전에 먼저 이걸 강조해야 할 것 같네. 타임리프의 여정이든 어긋난 200년이든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겪었던 공경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좀 나아진 것 같아? 널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 이건 타임리프 2호의 운동 에너지 전송 시스템 모듈이야. 네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아마도 전체 시스템의 0.3% 정도를 차지할 거야. 이걸 작동시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비행선은 동력을 잃게 돼. 200년 동안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행선을 복구하는 게 모두가 가장 관심 갖는 일이 됐어. 네 이보를 써서 느껴봐. 정반대야.
다른 타임 리퍼들의 힘이야. 이게 손상이 가장 적은 전송 시스템이야. 당시 우리는 이걸 우선 복구하기로 결정했어. 네가 보는 건 우리가 복구한 그 결과물이고. G구역 033-034 섹션이 거의 복구됐고 다음 단계는 계속 전송하면 힘이 실패. 다시 시도해봐. 언니도 떠날까?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비행선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네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G구역 명령은 034 섹션이 거의 복구됐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하루는 그들이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 후로 계속 비행선을 복구하겠다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 그 후에 남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더 떠나고 남아있는 인원은 더 적어졌어.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네가 봤던 그 모습이 됐지. 어젯밤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타났네. 이게 뭐예요? 신기루? 역시 실체화되었네. 예상보다 더 빨리. 너희한테 준 위치 추적 방지 장치는 임시로 대충 만든 거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쓸만해. 유일한 작은 단점은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건 5시간이 최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둘러. 안녕하세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온 헌터입니다. 이 사람은 제 파트너고요. 방금 신노아랑 무슨 이야기 한 거야? 엄지수는 이미 머리가 터질 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잠도 우리만큼 편하게 못 잘 거야. 헌터 신분증. 응? 토미워거 회원 카드네. 끝까지 하게? 스승님 말 잘 듣네. 네가 다른 사람의 기사가 되는 건 싫어. 왕이 안 돼도 돼. 너도
왕의 기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전부 새로 생긴 상처들이야. 조심해. 성건비의 상태가 뭔가 이상해. 아니, 이 강림한 피로스 자체가 이상해. 에너지 파동 느낄 수 있겠어? 그건 성건비의 출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야. 어쩌면 아스트라이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 아니, 강제로 이식된 피로스가 시들어가고 있어. 원래의 우주 에너지를 잃으면 행성에 있는 모든 건 멸망을 가속화할 뿐이야.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추측한 적이 있긴 했지만 39번 급렵구의 중력 닻은 이미 파괴되었는데 여신 성건비는 여전히 나타났고 가자. 엄지수는 너무 꼭꼭 숨어 있어서 찾고 싶어도 바로 찾아낼 수는 없어. 네가 내 손을 꽉 잡았잖아. 그러니 추측하긴 어렵지 않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해봤자 소용없어. 가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는 사람을 한 명 봐서. 엄지수 쪽은 아니야. 누군지 알고 있어. 조용히 우회해서 붙잡자. 바로 쫓아가자. (6m) 이상 떨어져서 따라가.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는 정신계열 이볼보야. 너무 가까이 가면 뇌를 마비시키거나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어. 유랑제 때야.
소우빈, 최근에 엄지수가 널 찾아왔어?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다른 하고 싶은 말은 없어? 여신성검비가 세상에 나타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인생 이야기 나눌 때가 아니야. 엄지수가 널 찾아왔어? 아니, 너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4명은 한 명은 결국 엄지수를 선택했어. 레인보우의 반장, 타임리프팀의 자원 책임자로서 네 자료 통합 능력이 뒤처질 정도는 아닐 텐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 타임리프 2호는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시공 앵커 포인트에 착륙했고 타임리프 후 첫 번째 계획은 곧바로 폐기되었지. 두 번째 계획이 시작된 후 우리는 20년 동안 적합한 자기장 지점을 찾아 53개의 중력 닻을 심었고 나도 잊지 않았어.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해서 에테르 코어가 응집됐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였지. 안타깝게도 스페이스 재앙이 발생한 뒤로 계획은 전부 엉망이 되었고 그 중력 닷들도 급히 끌 수밖에 없었어. 만약 중력 닻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용도로 개조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 말은 여신 성검비가 나타난 게 엄지수가 중력 닻을 개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너희 5명이 설치한 중력 닻 중 일부도 아마 개조되었을 거야. 계획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처음엔 모두 각자가 심은 앵커 포인트의 위치만 알고 있었고 유일한 앵커 포인트의 전체 지도는 봉쇄된 네 정신 영역에 숨겨져 있었지. 지금 난 이 지도가 필요해. 대장, 난 이미 타임리프 팀을 떠났어. 더 이상 타임리프 팀의 그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잖아. 임천시의 앵커 포인트만 표시하면 충분해. 날 그냥 늙어가는 노인이라 생각해줘. 난 더 이상 어릴 적 꿈을 꿀 수 없게 되어버렸어. 그래. 그들이 네가 포기한 꿈속에 묻히길 원한다면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목 놓아 울면서 돌아와 너한테 다시 충성을 맹세할 줄 알았어? 너도 너무... 불평은 다음에, 만약 다음이 있다면 말이야. 하지만 여신 성검비가 나타났단 건 엄지수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니야? 이 세상에 먼저 나타난 건 성검비였어. 이건 우리가 성검비 앞에서 한 맹세를 그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는 초심을 잊지 않았어. 넌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가 지금 하는 건 피로스를 찍고 피로스별의 죽음을 가속화하는 일이야. 뭐라고? 그는 미쳤어. 너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피로스를 찢는다는 게 무슨 뜻인데? 중첩 자기장을 통해 이동한 피로스는 확실히 그 피로스지만 곧 아니게 될 거야. 그는 중력 닻을 개조해 에너지를 끌어당겼고 RMFMA의 공간 중첩 원리를 이용해 피로스를 자르고 이식했지. 우리가 추론한 행성 이식과는 다르게 이 방법은 피로스의 파편이 지구에 강림할 때 원래 있던 에너지를 잃게 만들어. 그가 가져온 건 피로스가 아니라 산산조각나고 생명력을 잃은 행성의 시체에 불과하지. 이건 여신 성검비의 쇠락의 시작이야.
성검비는 불멸이며 피루스가 소멸하지 않는 한 영원히 쓰러지지 않아. 이건 그때 네가 떠날 때 나에게 남겨두고 갔던 거야. 지금 심성훈의 신분으로 청할 테니 네가 다시 한번 내 부대장이 되어줘. 이 화미조가 너무 먼 곳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 가자. 너희들 소빈을 만났다고? 사무소를 연 거야? 주민위원회 일을 하고 있대? 놀랍지도 않아. 애매하게 얼버무리기만 하는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고 얼굴도 딱히 별 특징 없이 평범한. 조용히 해. 너희들이랑 합류하기 전에 우리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중력 닻이 있던 세 지점에 먼저 가봤어. 두 곳은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안전을 위해서 제거했고, 세 번째는 우리 아카데미 앞에 있는 개선대로랑 겹쳐 있더라고. 물론 닷도 제거했지. 나는 그 거리가 그렇게 썰렁한 건 처음 봐.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는 게 다행인 거야. 성검비는 쇠락하고 별꽃이 시들어가고, 이건 전부 행성 에너지가 소멸하고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리가 없는데? 이식 행성에는 행성 에너지가 소멸하는 단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로 이 단계까지 행성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텐데. 지구의 에테르코어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라서 피로스를 지탱하기에는 부족해. 두 번째 계획에서는 지구가 붕괴할 때에 성숙한 에테르코어가 필요해. 지구 자체의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게 아니라, 만약 다음에 자기장과 함께 강림하는 게 사람이라면. 예전에 엄지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행성 이식 방법을 사용해도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은 53%였어. 타임 리프 성공 확률보다 1% 높아. 왕세자 전하 격가지 버전님, 또 엄지수가 그리운가 보네. 이건 실험이 아니라 도박이야. 심성훈, 네가 처음에 타임 리프라는 개념을 제안했을 때 널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 80%는 네가 농담하는 줄 알았고 나머지 20%는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처음에 네 타임리프 실험이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기억해? 왜? 너는 계속 실패해도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도박이 되는 거야? 너는 왕세자라서 특권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권력만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권력밖에 안 보이지. 심성훈이 100번 실패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99번은 실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로스의 경우를 봤을 때 100만 명이 죽어서 101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 너는 알아야 하잖아. 사람을 잡아먹는 피로스 별과 그것을 지켜온 왕실이 어떻게 왔는지 이제야 알겠네. 너는 1000m 높이의 구름 위에 서 있고 100만 명의 사람들은 네 눈에는 발 아래의 빽빽한 모래처럼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지만 나는 땅 위에 서 있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들에겐 각자의 이름이 있어. 숫자 몇 줄이 아니라고. 그럼 모두
생명은 평등하다고 외치면서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야? 희생을 해야 한다면 먼저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너 같은 쓰레기부터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엄지소의 방법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타임리프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은 죽음 직전의 행성에서만 형성되는 별의 코어를 가져오는 거였어. 마치 우리가 임종을 앞둔 사람의 몸에서 아직 작동하고 있는 장기를 필요한 사람 몸에 이식하는 것처럼.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모두 행성에 파괴되는 중에 착륙한다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어. 에너지로 형성된 우주 바람에 휩쓸릴 수도 있고 붕괴하는 지각판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타임리프팀 전원이 이 방법에 찬성한 것은 바로 일부를 희생해서 다른 일부를 구하는 방식의 생존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행성의 별의 코어가 필요하더라도 행성이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피로스의 새로운 미래는 절대 끝없는 희생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 정말 희생해야 할 순간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만 할 수 있을 뿐 타인의 생사를 결정할 자격은 없어. 이런 주제는 애초에 논의할 필요도 없어. 모든 걸 건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어. 두 번째 계획은 여전히 실행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장애물은 외부의 가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닻은 이것뿐인데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엄지수가 속도를 높였어. 걔는 왜 그렇게 서둘러? 예전에는 이렇게 급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협회의 무기를 이용하면 다른 헌터들도 중력 닻을 제거할 수 있어. 모든 헌터가 같이 움직이면 동시에 발생한 자기장을 억제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남은 중력 닻은 나를 묶었던 것처럼 소우빈도 바로 묶어서 데려올 순 없는 거야? 명령이든 강요든 협박이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떤 것도 안 돼. 오자마자 이렇게 거슬리는 말을 듣다니 정말 이 결정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니까. 내가 후회하기 전에 가져가. 이렇게 온 거 후회할 기회는 주지 않을 거야. 동남구역의 중력닷 앵커포인트 6개와 협회에서 모니터링한 이상 자기장 위치가 겹쳐. 중앙은 우리가 조사한 구역이고 남은 건 남서쪽 모퉁이와 북쪽이야. 전에 지구 에너지 흐름의 탐측 지점을 계측한 적이 있어.
임천시 북쪽에 치우쳐진 부분이 우세 탐측 구역에 해당돼. 내가 알기론 적어도 3명의 타임리퍼가 이 구역에 중력 닻을 설치했어. 조금 무례한 말을 하자면 성건비 부근의 자기장은 꽃잎 중에서 가장 크게 부패한 부분 같아. 부패한 부분 하나만 있어도 3일이면 꽃 전체가 완전히 시들어 버릴 거야. 부패한 다른 부분이 생겨나면 그 부분들이 빠르게 부패의 구물처럼 연결되어서 시들기까지의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돼? 3시간. 성건비 구역의 진정한 중력 닻을 3시간 안에 제거해야만 해. 제거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다른 부패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동시에 억제해야 하지. 3시간? 꿈 깨. 우린 지금 성건비 뒤에 중첩 자기장에도 못 들어간다고. 성건비가 워낙 커서 실체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데이터를 좀 수집했어. 하지만 수집 시스템이 효력을 잃으면서 자기장 외곽의 환경 에너지와 간섭받은 이상 데이터의 일부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지. 반사식 자기장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가 공간을 재건하는 특성을 이용하면 자기장 장벽을 설치할 수 있어. 이전에는 추측에 불과했지만 이제 보니까 확실히 가능한 것 같아. RMF-MA 등 이전에 교체 개조된 코어의 중력 닻이든 모두 엄지수가 한 실험의 일부야. 그 자식. 미쳐버린 뒤로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해졌잖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엔 저 위선자의 말에 동의해. 자기장 안정기는 임천시 전체에 걸쳐 널리 분포한 감시망이야. 우리는 헌터협회의 시스템이 필요해. 권한을 호출하고 나머지 중력 닻의 위치를 직접 자기장 안정기 시스템에 동기화해서 표시해줘. 장선영과 협회에 알려. 이 위치 중에서 이상 자기장과 동일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괴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제거하러 갈게. 신노아와 이든이 너와 함께 갈 거야. 난 그 자기장 장벽을 처리하러 가볼게. 걱정 마. 성건비 쪽 상황이 불분명하니까 첫 단계부터 나를 다 소모해버리지는 않을 거야. 엄지수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쓸 수 있는 건 지구가 가진 현재 에너지의 한계일 뿐이야. 하지만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엔 피로스 별로부터 온 힘이 존재해. 네가 하려는 건 설마 심성은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쳐있군. 그래. 이건 타임리프 2호 전송 시스템의 코어 동력원 에코야. 이렇게 거대한 비행선에 공급하려면 이런 코어 12개가 번갈아가며 작동돼야 해. 충분한 에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어. 아쉽게도 그중 11개가 마지막 타임리프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 이 하나가 착륙했을 때 가장 잘 보존된 거고
일부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에코는 이볼을 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볼이 충분해야 에코를 활성화할 수 있거든. 여기가 피로스 별이라면 이볼버 몇 명만 있어도 재시동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피로스 별에서 이볼버의 이볼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는 서로 하나야. 이볼을 사용하는 건 곧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는 것과 같아. 이 지구에서 우리는 시공이 뒤틀린 존재여서 소모된 에너지가 재생되지 않아. 적어도 우리의 현재 이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 희망이 다시 깨어날 기회는 없을 거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타임리프 팀은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고 타임리프 이오는 이들의 나룻배다. 조금 잔인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부정하지 않아. 모든 타임리퍼는 분명히 알고 있어. 이 배는 이상주의자들의 전차가 될 수도 있고 망상에 빠진 사람들을 매장하는 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적어도 아직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야. 기사의 명예를 실행하고 마지막 순간을 전투에 할애할 기회가 있으니까. 얘도 그걸 원할 거야. 달빛 기사단의 휘장이야. 이든의 휘장에 있는 별자리는 스타헌터를 대표하고 소우빈의 휘장에 있는 아치는 레인보우를 대표해. 타임리프 팀의 멤버들은 모두 달빛 기사단 출신이고 달빛 기사단의 대다수가 아스트라이아의 학생들이야. 신노아가 새 기사 유니폼을 몇 벌 만들었어. 1대1로 복원했다고 말하던데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예전에 신노아한테 기사 유니폼 수선을 맡기는 사람이 많았어. 이든의 옷이 잘 보존된 것도 그 덕분이야. 팀 안에는 기사 휘장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의 휘장을 깔끔하게 닦아서 윤인하게 해줄 거야. 소우빈의 이볼은 불면증에 효과가 좋아. 다들 몰래 그를 졸음의 악마라고 불렀어.
영원히 육지에 닿을 수 없는 배에서 식량이 바닥나자 누군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어. 그리고 난 그들에게 말했지. 그럼 배를 버리자고. 잠시만이라도. 어쨌든 그 배는 그들이 모든 채찍질과 저주를 짊어지고 유일한 희망을 찾아 나선 배니까. 논쟁이 격렬해졌고 누군가가 실수로 코어를 파괴했어. 나는 그 순간에 코어를 보호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타임리프 팀은 완전히 분열됐어. 오랜 세월과 맞서 싸우며 불확실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어. 혼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 신노아가 비행선을 노리고 있다는 걸 발견한 후로는 더 이상 복구하지 않았어. 원래도 복구 재료가 부족했는데 내가 고치는 게 그가 뜯어내는 것보다 많지 않았거든.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내 마음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주저하거나 후회하지도 않을 거야. 난 에코를 가져갈 거야. 하지만 난 너의 용서를 받고 싶어. 네 명령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어?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면 그럼 함께 에코에게 작별을 구하자. 침묵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90분. 하위 시스템 명령에 따라 작별 모드를 동시에 가동합니다. 데이터 접속 중. 오랜만입니다, 대장님. 멤버 활력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약 75%의 타임리프 팀 멤버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88분 39초 후 저는 타임리프 1호의 유일한 케이블과 함께 끝없는 침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인간에게 작별은 늘 무겁습니다. 그러나 꺼진 별을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언젠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새로운 별들이 추락한 곳에서 다시 밤하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타임리프 팀. 편히 잠들길.
우주역.